피가 그의 셔츠를 적시며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원망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왜 내가 그의 마지막 속삭임이 내 귓가를 스치자 나는 미소 지었다. 복수는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그날 밤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가족의 배신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고 이제 나는 그 파편으로 그들을 베어내기로 맹세했다. 부모님은 항상 말했다. 먹을 것과 집만 주면 충분해. 그게 부모의 의무야. 그 말은 우리 집의 법칙이었다. 아버지, 김태주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였다. 엄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그 충분함으로 만족하는 척했다. 나는 그 집에서 자랐다. 장남으로서, 아니, 유일한 아들로서. 동생 하나 없는 압박으로 가득 찬 집 서울의 아파트.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하며 살았다. 대학 시절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꿈은 있었다. 스타트업을 차려 IT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거. 부모님은 반대했다.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 그게 내 미래야.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졸업 후 친구인 박민준과 함께 회사를 세웠다. 네오테크라는 이름의 작은 벤처. 우리는 밤낮 없이 코딩하고 투자자를 설득했다.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 나는 부모님께 전화했다. 이제 우리 집도 부자 될 거예요. 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잘해라. 하지만 조심해. 세상은 잔인하니까. 그 조심해라는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앱 하나가 히트쳤고 매출이 폭발했다. 우리는 사무실을 옮겼다. 강남의 오피스텔. 직원 20명. 투자자들의 돈이 쏟아졌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의 회사 상사, 이사장 최영호였다. 아버지가 소개해준 연결고리였다. 내 사업에 관심 많아. 만나봐. 나는 감사했다. 최 이사장은 50대 중반, 매끈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우리에게 5억 원을 투자했다. 조건은 간단했다. 지분 20%. 그리고 내 아버지의 회사와 파트너십. 그 파트너십이 독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한성전자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였다. 우리의 IT 솔루션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처음엔 순조로웠다. 매출이 올랐고 주주총회에서 아버지는 승진했다. 부장 자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마는 새 옷을 사 입었고 아버지는 골프 클럽 멤버십을 가입했다. 내 덕분이야, 태민아. 그 말에 나는 뿌듯했다.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겼다. 민준이 이상한 서류를 봤다. 태민아, 이거 봐. 최 이사장이 우리 코드 일부를 한성전자로 넘긴 것 같아. 나는 웃어 넘겼다. 파트너십이잖아. 정상적인 공유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복제야. 그들이 우리 기술로 자체 제품을 만들고 있어.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로그, 서버 접근 기록. 최 이사장의 비서가 우리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 그리고 그 비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듯 했다.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요? 왜 우리를 배신하신 거예요?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사업이야, 태민아. 내 회사가 너무 빨리 컸어. 한성전자가 위기였어. 최 이사장과 내가 합의한 거지. 내 기술로 회사를 살렸어. 나는 충격받았다. 그럼 제 꿈은요? 제 인생은요?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꿈. 그건 사치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내 의무지.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네오테크는 무너졌다. 투자자들이 철수했고 특허 소송이 걸렸다. 민주는 자살했다. 그의 유서에 태민이 믿었던 가족이 날 죽였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쥐고 울었다.
밤새도록. 그리고 결심했다. 복수. 공정한 대가. 첫 번째 타겟은 최영호였다. 그는 여유로웠다. 한성전자의 신제품 런칭 파티에서 나는 웨이터로 위장했다. 트레이에 든 샴페인 잔 사이에 미세한 독극물이 섞인 약, 무색무취, 심장마비 유발. 그는 잔을 들었다. 김태준의 아들, 내 사업은 유감이야, 미소 지으며.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그날 밤, 그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과로사로 처리됐다. 뉴스에 나왔다. 한성전자 이사장, 돌연 심장마비. 아버지는 슬퍼했다. 최 이사장이 왜 하필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한 일, 집안은 더 가난해졌다. 한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다. 최 이사장의 빈자리가 컸다. 아버지는 강등됐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엄마가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복수는 점점 깊어졌다.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돌아왔다. 이준호, 프리랜서 컨설턴트. 아버지의 회사에 지원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성형수술을 했으니까. 눈썹을 높이고 코를 다듬었다. 준호 씨, 경험은 적지만 열정적이네. 채용할게 이 그의 미소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회사 안에서 나는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약점을 찾았다. 회계부정, 최 이사장 시절의 뇌물.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다. 기사가 터졌다. 한성전자, 대규모 횡령 의혹의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는 조사받았다. 내가. 어떻게 그는 무너졌다. 술에 취해 집으로 왔다. 태민아, 내가 없으니. 모든 게 엉망이야. 나는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은 엄마. 그녀는 배신의 공모자였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면서 나에게 집에 와서 밥 먹자고 전화했다. 그날 나는 그녀의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 고속도로에서 그녀는 살아남았다. 다리 골절. 병원 침대에서 태민아.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하세요, 엄마.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집은 경매에 나갔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다. 먹을 것과 집만 주면 충분하다던 그의 말은 이제 웃음거리였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진짜 나로.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는 놀랐다. 태민아. 내가. 왜 이제야?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빈집, 먼지 쌓인 식탁. 아버지, 기억하세요? 네오테크. 민준. 모든 걸 빼앗으신 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가족을 위한. 나는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훔친 녹슨 식칼. 가족. 그게 가족입니까? 그는 뒷걸음쳤다. 태민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그의 목을 쥐었다. 피가 흘렀다. 용서. 그건 너무 쉽죠. 그의 눈이 꺼졌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밝고 잔인하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나 자신을 향한. 그 후의 날들은 안개 속이었다. 아버지의 시신은 자살로 처리됐다. 경찰은 빚과 스트레스를 이유로 결론 내렸다. 나는 엄마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태준이가. 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평안해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살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의 대가는 무거웠다. 매일 밤 민준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태민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엄마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비는 내가 벌었다. 낮에는 컨설턴트로, 밤에는 다크웹에서 해킹 의뢰를 받았다. 돈은 필요했다. 빚을 갚기 위해. 한성전자의 잔재를 삼킨 대기업 글로벌테크가 나를 고용했다. 아이러니였다. 최 이사장의 후임자가 나를 인터뷰했다. 준호 씨, 내 이력이 인상적이야. 우리 보안팀에 딱 맞아. 은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테크는 괴물이었다.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직원들은 로비에서 커피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다. 나는 보안팀에서 일했다. 시스템 취약점을 찾는 게 임무. 하지만 내 진짜 임무는 파괴였다. 과거의 복수를 이어가기 위해 먼저 동료들을 관찰했다. 팀장, 오승민. 40대, 야심만만. 그는 최 이사장의 옛 부하였다. 그때 최 이사장님은 천재였어. 한성전자를 살렸지.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천재. 도둑일 뿐. 나는 그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미세한, 추적 불가능한. 그의 이메일이 유출됐다. 회사 기밀. 주가가 흔들렸다. 오승민은 해고됐다. 준호야, 그는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다음은 투자자들. 글로벌테크의 주주총회. 나는 청소부로 위장해 들어갔다. 연설 중 스크린에 해킹된 영상이 재생됐다. 최영호의 뇌물 장면, 아버지의 서명. 청중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주식은 폭락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글로벌테크, 과거 횡령 재조명. 엄마는 뉴스를 봤다. 준호야, 이 회사 안 좋은 소리만 나네. 나는 웃었다. 세상이 그렇죠. 엄마. 그녀는 나를 똑바로 봤다. 너 이 태민이 닮았어. 왜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성형이 완벽하지 않았나?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이준호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빛. 그 고통스러운 눈빛. 그날 밤 나는 도망쳤다. 엄마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전화가 왔다. 태민아, 너지? 엄마 알아. 나는 받지 않았다. 복수는 가족까지 삼켰다. 이제 나 혼자.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글로벌테크의 CEO, 박정환. 그는 최영호의 사돈이었다. 그의 딸이 민준의 약혼녀였다. 아니, 과거에. 민준이 죽은 후 그녀는 박정환의 회사로 들어갔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박소연 씨, 기억하세요? 박민준. 그녀는 창백해졌다. 당신. 누구?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민준의 유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망쳤어요. 민준을 죽인 거예요. 그녀는 울었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그 후 소연은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빠, 한성전자의 진실을 밝혀야 해. 박정환은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늦었다. 내가 심은 폭탄이 터졌다. 회사 서버 다운. 모든 데이터 유출. 글로벌테크는 파국. 박정환은 자살했다. 소연은 나를 찾아왔다. 당신 지디지. 왜 우리 가족을?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민준을 버렸듯이 배신의 대가야. 밤거리는 비가 내렸다. 나는 강변을 걸었다. 한강의 물결이 내 그림자를 삼켰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사회 전체를 향해
나는 해커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쇄도우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나를 환영했다. 내 기술, 대단하네. 다음 타겟은 뭐야? 나는 웃었다. 이 나라의 부패한 기업들. 쇄도우 커뮤니티는 어둠의 네트워크였다. 다크웹 포럼, 암호화된 채팅.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아니, 무기였다. 리더, 고스트. 30대 후반, 목소리만 들리는 남자. 태민, 내 이야기 들었어. 한성전자 사건. 그건 전설이야.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은 대형은행. KB금융. 그들의 돈 세탁 루트 끊자. 작전은 치밀했다. 나는 내부자로 들어갔다. KB금융의 IT 보안팀. 이력서에 글로벌 테크 경험을 넣었다. 준호 씨, 당신의 추천서가 인상적이야. HR 매니저가 말했다. 나는 안으로 스며들었다. 서버룸, 24시간 감시되는 그곳. 밤 2시, 나는 백도어를 열었다. 쇄도우 멤버들이 들어왔다. 데이터 추출. 돈 세탁 증거. 100억 원 규모.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KB금융, 국제 스캔들 휘말려 주식 폭락. CEO 사임. 정보조사, 나는 웃었다. 하지만 고스트가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개인적인 복수. 그는 내 과거를 파헤쳤다. 내 어머니 아직 살아있지? 그녀를 데려와. 우리 팀에. 나는 거부했다. 가족은 안 돼. 그는 웃었다. 복수자에겐 가족이 없어. 엄마가 다시 연락했다. 태민아, 엄마 아파. 와봐. 나는 갔다. 병원.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다. 늦었어. 내가 없어서. 스트레스.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태민아, 그만해. 복수는 너를 망쳐. 아버지처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쇄도우가 엄마의 병원을 해킹했다. 의료 기록 유출. 김태준 부인의 암. 회사 스트레스 탓. 언론이 달려들었다. 엄마는 죽었다. 평화롭게. 수면제 과다. 나는 고스트를 쫓았다.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사라졌다. 추적 불가. 이제 쇄도우 안에서 나는 배신자였다. 그들은 나를 사냥했다. 서울의 뒷골목.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도망쳤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왜 나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의 순환이었다. 치유 후 나는 변했다. 더 잔인하게. 다음 타겟. 정치인. 국회의원 이재민. 그는 한성전자의 로비스트였다. 아버지의 옛 친구. 나는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의원님의 불륜 증거 공개할까? 그는 굴복했다. 돈 줄게. 얼마든. 나는 거절했다. 대신 그의 연설 중 라이브 해킹. 화면에 그의 뇌물 영상. 의사당 난리. 그는 구속됐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 이준호는 사라지고 쇄도우 킬러가 됐다. 민준의 유령이 따라왔다. 태민아, 멈춰.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이게 나야. 배신당한 나. 한강 다리 위, 비바람. 나는 총을 들었다.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대신 경찰 사이렌. 체포됐다. 김태민, 너냐? 모든 해킹의 주범. 재판은 대형 스캔들. 복수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악마. 변호사는 말했다. 피고는 피해자다. 가족의 배신이 그를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는 회상했다. 모든 순간. 아버지의 목, 엄마의 손, 민준의 미소.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공허. 감옥은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지옥이었다. 서울구치소, 좁은 독방. 매일 아침 철문 소리가 깨웠다. 김태민, 운동시간, 교도관의 목소리. 나는 순종했다. 운동장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봤다. 그들 눈에 나와 같은 공허. 야, 너 그 해커냐? 멋진 애 한 놈이 말했다. 나는 무시했다. 대화는 위험했다. 방문날, 소연이 왔다. 박정환의 딸 예태민 씨, 왜 아빠를,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대답했다. 민준을 위해. 당신이 버린 그 남자를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는.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아빠의 압박에 배신의 또 다른 얼굴. 나는 웃었다. 모두가 피해자지. 하지만 누군가는 지불해야 해. 그녀는 매주 왔다. 서서히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삶, 글로벌 테크 붕괴 후의 빈곤. 지금은 카페 알바야. 아빠의 유산 다 잃었어. 나는 동정했다. 아니, 이용했다. 소연아, 나가면. 도와줄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갈 수 있어? 무기징역이잖아. 나는 속삭였다. 항소. 증인 필요해. 내가 돼.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증언했다. 김태민은 피해자예요. 한성전자의 배신이 그를 미치게 했어요. 재심. 감형. 10년 출소까지 5년 남았다. 감옥 안에서 나는 계획했다. 소연을 이용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편지로, 방문으로. 소연아, 내가 내 비디야. 출소 날 비가 내렸다. 소연이 기다렸다. 태민아, 이제 새로 시작해.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갔다. 그녀의 돈으로.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의 연장. 소연의 아버지, 박정환의 죽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다. 그녀를 통해 남은 적들을. 첫 타겟, 한성전자의 옛 임원들. 그들은 이제 퇴직, 호화로운 삶. 나는 소연의 도움으로 그들의 정보를 모았다. 이 사람들, 아빠랑 가까웠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해킹했다. 은퇴 자금, 해외 계좌. 동결시켰다. 왜 은의 돈이 그들의 절규가 뉴스에 나왔다. 소연은 의심했다. 태민아, 이게 내 짓이야. 나는 안 왔다. 아니, 우연이야. 세상이 공정해지는 거지. 그녀는 믿었다. 사랑은 맹목이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간단한 식 증인은 없었다. 이제 행복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입술 뒤에 독이 숨겨진 미소. 임신 소식. 태민아, 우리 아기. 그녀의 기쁨. 나는 충격. 복수의 끝이 이렇게 올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음식을 손봤다. 미세한 약 유산 유발. 병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왜 나한테? 나는 대답했다. 박정환의 딸로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그녀는 깨달았다. 너 악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도망쳤다. 다시 쇄도우로. 고스트가 기다렸다. 태민, 내가 돌아왔군. 이제 진짜 게임 시작이야. 우리는 대형 프로젝트. 정부의 부패 네트워크. 대통령 측근들. 해킹, 유출. 한국 사회가 흔들렸다. 시위, 탄핵 논의. 나는 영웅인가, 악당인가? 민중의 환호 속에 나는 외로웠다.
소연은 찾아왔다. 뱃속에 아무것도 없지만 눈빛은 어머니의. 태민아,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총을 들었다. 그녀를 향해. 늦었어, 방아쇠. 하지만 그녀가 아닌 나 자신을. 총알이 가슴을 뚫었다. 죽음은 오지 않았다. 총알은 어깨. 소연의 울음소리. 태민아. 왜, 경찰이 왔다. 다시 체포. 이번엔 살인 미수. 재판은 더 혹독했다. 김태민, 연쇄 복수범, 미디어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가족 배신으로 미친 남자 소연의 증언. 그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증오가 더 컸어요. 감옥에서 나는 고립됐다. 독방, 23시간. 생각할 시간. 모든 게 후회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 용서해, 엄마의 손, 그만해, 민준의 유서. 믿었던 가족,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는 자유가 아니었다. 쇠사슬이었다. 항소 변호사, 젊은 여자. 김 씨, 책 쓰세요. 당신 이야기, 세상이 알아야 해. 나는 거부했다. 그건 변명일 뿐 하지만 그녀의 말에 나는 썼다. 감옥 일지. 복수의 그림자. 페이지마다 피와 눈물. 출판 제안이 왔다.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소연이 편지를 보냈다. 태민아, 책 봤어. 이해해. 용서할게. 출소, 3년 후, 감형. 사회봉사, 나는 작가가 됐다. 강연 투어. 복수는 중독입니다. 피하십시오. 청중은 박수쳤다. 하지만 내 안엔 여전한 어둠. 쇄도우가 연락했다. 태민, 내 책 읽었어. 이제 우리 편으로. 나는 삭제했다. 끝내기로. 소연과 재회. 카페. 아기. 잊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 저었다. 미안해. 다시. 할래.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 그곳에서 과거를 불태웠다. 태민아, 우리 이름 바꿔. 새로 시작 이름, 강민. 그녀, 윤서. 새3, 작은 출판사, 책 쓰기.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성전자의 생존자, 옛 동료. 김태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위협 편지.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칼소리가 들렸다. 침입자. 싸움. 그는 죽었다. 자위방어. 다시 재판. 이번엔 무죄. 하지만 평판은 끝. 소연이 떠났다. 태민아, 너무 무서워. 홀로 남았다. 복수의 잔재. 나는 여행했다. 제주도. 바다 앞. 민준아, 미안해. 우 파도 소리. 용서. 모르겠어. 돌아와. 새 책. 용서의 빛. 쓰는 중 고스트가 나타났다. 실제로. 태민, 내가 필요해. 마지막 작전. 나는 거절했다. 총격전. 그는 죽었다. 그의 주머니, 내 사진. 형제처럼. 경찰은 나를 의심. 하지만 증거 없음. 자유. 하지만 자유란. 마지막 장.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강남의 번화가, 여전한 불빛. 하지만 내 그림자는 길었다. 책은 히트쳤다. 인터뷰. 김태민 씨, 복수 후의 깨달음은? 인간은 약해요. 증오가 우리를 삼켜요.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거짓말. 진실은 나는 여전한 괴물. 소연의 전화. 태민아, 임신했어. 이번엔. 지킬게. 충격. 희망. 나는 달려갔다. 병원. 초음동.
건강해요. 우리는 안 왔다. 이번엔 가족이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쇄도우의 잔당. 그들은 복수했다. 우리 집 습격. 총소리. 소연이 쓰러졌다. 아기. 태미나 그녀의 마지막. 나는 울부짖었다. 왜 또. 그날 나는 끝냈다. 쇄도우 본거지, 폐공장. 총과 칼 위피의 향연. 리더를 베었다. 이게 내 복수야. 그는 웃었다. 우린 같아, 태민. 경찰의 자수. 모두 내가 한 거예요. 재판. 사형. 감옥에서 나는 썼다. 마지막 책, 영원한 그림자. 집행날 주사, 차가운 액체. 눈 감기. 민준, 아버지, 엄마, 소연. 미안해요, 어둠. 하지만 눈뜨니, 병원. 가짜 집행. 증인 보호 프로그램. 새 이름, 새 삶, 해외. 미국, LA. 작은 집 위책 쓰기. 복수는 끝났어, 중얼. 창밖, 태양. 밝다. 그림자 없이? 모르겠어. 하지만 살겠어. 공정하게. 에필로그, 한국 뉴스. 김태민 사망. 그의 책, 베스트셀러. 독자들, 그의 고통, 느껴져. 소연의 무덤, 꽃, 아기의 이름, 희망. 복수의 그림자, 사라지나? 영원히.